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잘 보냈나요? 이제는 밤이 되었네요. 치카치카 양치질도 하고 예쁘게 얼굴도 씻고 이제 꿈나라로 갈 시간이에요. 콩콩쌤이 들려드리는 동화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엄마, 이제 그만. 김경우, 핸드폰 이리 줘. 뿅뿅 띠링띠링 뿅뿅 띠링띠링. 신나게 너구리 게임을 하던 경우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안 돼. 30분만 하기로 했잖아요. 엄마 눈꼬리가 삐쭉 올라갔어요. 경우는 할 수 없이 핸드폰을 돌려주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경우의 눈앞에 너구리 몽몽이가 아른거렸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몽몽이가 쏙, 책을 펼쳐도 몽몽이가 쏙. 경우는 게임을 더 하고 싶었어요. 경우는 엄마를 졸랐어요. 엄마, 게임 조금만 더 하고 싶어요. 안 돼. 내가 장난감도 치우고 엄마 어깨 안마도 해줄게요. 그래도 안 돼. 엄마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녁을 차리는 동안 경우는 까치발로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 핸드폰을 슬쩍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화장실로 쏙 들어갔어요. 뿅뿅 띠링띠링. 히히, 몰래 하니까 더 재미있네. 신이 난 경우는 정신없이 게임을 했어요. 게임 소리가 너무 컸나 봐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엄마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김경우, 핸드폰 이리 주고 거실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제 게임 못할 줄 알아? 경우는 쭈뼛쭈뼛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30분 동안이나 벌을 섰어요. 경우는 이틀 동안 게임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졸라도 엄마는 꿈쩍도 안 했어요. 경우가 시무룩하게 유치원에 가려는데 신발장 위에 엄마 핸드폰이 보였어요. 경우는 가방에 핸드폰을 집어넣었어요. 히히, 유치원 가서 게임해야지. 엄마는 모를 거야. 경우는 유치원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게임을 했어요. 뿅뿅 띠링띠링 뿅뿅 띠링띠링. 선생님, 경우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해요. 지원이가 쪼르르 달려가 선생님께 일렀어요. 선생님이 부랴부랴 다가왔어요. 경우야, 유치원에서 게임하면 안 되지? 핸드폰 선생님께 줘. 지금 막 시작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안 돼. 지금 주세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유치원 버스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선생님이 엄마에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경우가 오늘 유치원에서 엄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경우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엄마는 경우의 손을 꽉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한숨만 푹푹 쉬던 엄마는 경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경우야, 게임이 그렇게 재밌니? 경우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도 한번 해봐요. 정말 재밌어요. 잠깐 생각하던 엄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엄마도 한번 해볼까? 엄마가 게임 시작 버튼을 힘차게 눌렀어요. 뿅뿅 띠링띠링 뿅뿅 띠링띠링. 게임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7시가 넘었어요. 부엌은 조용했어요. 엄마,
밥 줘요. 배고파요. 엄마는 소파에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 퇴근하면 달라고 해. 엄마 지금 게임 하잖아. 아빠는 오늘 늦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잠깐만. 엄마가 지금 이기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하루, 이틀, 사흘. 집이 엉망이 되었어요. 유치원에 신고 갈 양말도 없어요. 엄마, 양말이 없어요. 어제 신었던 양말 하루 더 신어. 거실도 쓰레기장 같았어요. 이따가 청소할게. 지금 게임하고 있잖아. 아침에는 깨우지도 않았어요. 아빠한테 태워다 달라고 해. 엄마 지금 너무 피곤해. 엄마는 그러고도 계속 게임만 했어요. 오늘은 놀이공원에 가기로 한 날이에요.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경우는 혼자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맸어요. 그런데 엄마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뭐해요? 오늘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아빠랑 둘이 가. 엄마는 안 갈래. 집에서 게임하는 게 훨씬 재미있어. 엄마가 핸드폰에 고개를 파묻은 채 대답을 했어요. 엄마, 게임 좀 그만해요. 엄마는 살짝 경우의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게임을 그만하라고? 왜? 이렇게 재미있는데?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요. 경우는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엄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경우 몰래 살며시 웃었답니다. 경우는 엄마랑 놀이공원에 갔어요. 와, 신난다. 엄마, 이제 게임 안 할 거지요? 알았어. 너도 게임을 조금만 해. 약속. 알겠어요. 약속. 도장 꼭. 두 번째 이야기. 한 밤만 더 자면. 다영이는 베란다에 서서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어요. 엄마를 태운 아빠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는 동생을 낳으러 병원에 갔어요. 땀에 젖은 엄마의 하얀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기다리던 동생이 태어났어요. 남자아이래요. 하지만 다영이는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이제는 엄마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10밤 자면 오지. 10밤이나? 그렇게 많이 있어야 돼? 다영이는 벌써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다영이에게 팔베개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엄마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아기는 엄마랑 자고 있을까? 엄마는 집에 돌아와도 다영이랑 자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아기를 재워야 하니까요. 다영이는 얼굴까지 이불을 올려 덮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다영이 마음처럼요. 다영이는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코 고는 소리에 다영이는 반짝 눈이 떠졌어요. 아직 캄캄한 밤이었어요. 얼른 옆을 돌아봤어요. 엄마는 없었어요. 다영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콩콩 거실을 지나 발칵 안방문을 열었어요. 엄마는 없었어요. 울음이 터졌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쫓아왔어요. 다영아, 왜 그러니? 엄마,
엄마가 없어. 엄마 보고 싶어. 다영이는 다음 날부터 엄마 베개를 꼭 끌어안고 잤어요. 아야, 할머니 아파요. 아이고 미안하다. 할머니가 살살 빗겨주는데도 머리카락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는 아침마다 칙칙 물을 뿌리고 빗질을 했어요. 하지만 다영이는 할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영아, 왜 오늘 삐삐머리 안 했어? 단짝 친구 세이가 물었어요. 다영이와 세이는 매일 삐삐머리를 해서 유치원에서 삐삐 쌍둥이라고 불리지요. 할머니가 오늘은 이렇게 묶어줬어. 다영이는 하나로 묶은 머리를 만지며 대답했어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럼 오늘은 내가 삐삐 쌍둥이 할래. 삐삐머리를 하고 지영이가 세이팔을 끌어당겼어요. 아니야, 내가 삐삐 쌍둥이야. 다영이도 치지 않고 세이팔을 잡아당겼어요. 둘 다 놓지 않고 힘껏 잡아당겼어요. 세이가 팔이 아프다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다영이도 지영이도 엉엉 울고 말았어요. 유치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와 놀이터에 들렀어요. 엄마, 그네 밀어줘. 엄마, 나 미끄럼 탈래. 자꾸 엄마랑 같이 놀이터에 온 친구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영이는 기운이 쭉 빠졌어요. 할머니, 나 그냥 집에 갈래. 참 이상해요. 째깍째깍 늘 바쁘던 시계가 똑딱 똑딱 천천히 가요. 한참을 있다 봐도 겨우 5분 지났어요. 또 한참을 있다 봐도 겨우 10분밖에 안 지났네요. 책장에서 엄마가 사준 책을 꺼냈어요. 손끝으로 넘기며 한 장 한 장 읽었어요. 우리 다영이 참 잘 읽네.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영이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고 또 읽었어요. 드디어 내일 엄마가 돌아오는 날이에요. 한 밤만 더 자면 엄마를 만날 수 있어요. 마음이 솜사탕처럼 폭신폭신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아빠가 다영이를 데리러 왔어요. 아빠, 오늘은 왜 일찍 왔어? 다영이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다영이는 아빠 손을 잡고 집으로 갔어요. 현관에 엄마 신발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는 내일 온다고 했는데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엄마! 다영이는 엄마를 부르며 방으로 뛰어갔어요. 보고 싶던 엄마가 정말 있었어요. 다영이는 엄마 품에 꼭 안겼어요.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다영이 많이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엄마도 다영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은지의 깜짝 선물. 우리 엄마는 옷차림이 늘 똑같아요. 맨날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에요. 엄마 옷장에는 비슷비슷한 옷밖에 없어요. 내일은 유치원에 엄마 모임이에요. 엄마는 또 청바지를 입고 오실까? 예쁜 옷을 입고 오면 좋겠는데. 나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문득 설날에 받은 세뱃돈이 떠올랐어요. 그래, 엄마한테 옷을 선물하면 되겠다. 나는 곰돌이 지갑을 열어 돈을 꺼냈어요. 한 장, 두 장,
3장, 4장. 우와, 모두 10장이네. 이거면 충분해. 엄마, 놀이터 갔다 올게요.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은지야, 잠깐 기다려. 엄마랑 같이 가자. 아니, 아니야. 나 혼자 갈래요. 나는 후다닥 계단을 내려갔어요. 엄마 몰래 깜짝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나는 골목 끝가게로 갔어요. 예쁜 머리핀을 파는 가게였어요. 분홍 머리핀이 내 맘에 쏙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하면 잘 어울릴 거야. 아저씨, 이거 주세요. 나는 분홍 머리핀을 손가락으로 콕 찍었어요. 이번에는 옷가게로 달려갔어요. 은비구나. 왜 혼자 왔니? 이건 비밀인데요. 나는 아주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한테 새 옷을 선물하려고요. 아주머니는 알았다는 듯 눈을 찡그렸어요. 나는 예쁜 치마와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나는 선물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새 옷을 입은 엄마를 상상하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내 볼에 쪽쪽 뽀뽀를 해주시겠지? 그런데 엄마가 없어요. 나는 방마다 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엄마가 뛰어들어왔어요. 은비야, 너 놀이터 안 가고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엄마가 무지무지 화가 났어요. 이렇게 무서운 엄마는 처음이었어요. 나는 슬그머니 선물을 내밀었어요. 엄마, 선물 사왔어요.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며 옷을 입어보았어요. 맙소사, 이걸 어떻게 해요? 치마도 블라우스도 엄마한테는 너무너무 작았어요. 나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엄마한테 예쁜 옷을 선물하고 싶었는데 엄마를 정말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야단만 많이 맞았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나는 퉁퉁 부은 얼굴로 집을 나섰어요. 이른 마음으로 유치원에 가야 한다니. 유치원에 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어머니들이 유치원에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엄마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뒷문이 살짝 열리더니 누군가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야. 어머니들 모임이 끝이 나자마자 나는 엄마에게 쭈루루 달려갔어요. 은비야, 이 옷 어때? 어제 내가 선물한 옷이야. 그런데 블라우스는 스카프로, 짧은 치마는 긴 치마로 변해 있었어요. 엄마, 진짜 예뻐요. 나는 엄마를 꼭 끌어안았어요. 속상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다음날 엄마가 깜짝 선물을 사왔어요. 엄마랑 나랑 똑같은 옷인데 반짝반짝 노란 별이 그려진 옷이었어요. 나는 하늘이 붕붕 날 것처럼 기뻤어요. 엄마는 어쩜 이렇게 내 맘에 쏙 드는 옷을 골랐을까? 우리 엄마처럼 내 맘을 잘 아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네 번째 이야기, 골고루 나라의 왕셰프.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곳에 골고루 나라가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매일매일 채소, 고기, 생선을 골고루 먹었어요. 그 중에서도 채소를 가장 좋아했어요. 드넓은 채소 농장에서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가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골고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농장의 채소가 몽땅 사라진 거예요. 창고에 쌓아둔 것까지 모두 없어졌어요. 그것은 먹보 괴물들의 짓이었어요. 큰일이야. 감자 한 알도 남지 않았으니 정말 큰일이군. 골고루 나라 임금님은 발을 동동 굴렀어요. 골고루 나라 사람들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고기와 생선만 먹어야 했어요. 삼겹살은 상추랑 먹고 싶어. 고등어 조림에는 물을 넣어야 맛있는데. 채소를 좋아하는 공주님은 점점 입맛을 잃고 병이 났어요. 공주님의 병은 점점 심해졌어요. 몸이 아픈 백성도 많아졌어요. 고민에 빠진 임금님은 골고루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인 왕 셰프를 불렀어요. 왕 셰프,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네. 당장 이웃나라에 가서 채소를 구해오게. 네, 걱정 마십시오. 왕 셰프는 급히 길을 떠났어요. 채소를 싣고 올 커다란 트럭을 몰고 말이에요. 왕 셰프는 먼저 달콤 나라로 갔어요. 저는 골고루 나라에서 온 왕 셰프입니다. 채소를 구하러 왔습니다. 뭐? 채소? 채소를 먹는다고? 들판에 잔뜩 늘려 있으니 마음대로 가져가게. 달콤 나라의 사람들은 단 것만 먹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쿠키, 초콜릿, 사탕, 그리고 달콤한 젤리. 그래서 임금님과 신하들은 이빨이 몽땅 새까맣게 썩었어요. 왕 셰프는 들판으로 갔어요. 당근과 시금치를 트럭에 가득 담았어요. 그러고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채소 쿠키를 만들었어요. 달콤나라 임금님께 드릴 선물이었어요. 오, 세상에, 정말 맛있군. 이게 모두 채소로 만든 거라고? 네, 채소로 만든 쿠키랍니다. 달콤나라 임금님은 채소 맛에 푹 빠졌어요. 왕 셰프는 기쁜 마음으로 달콤나라를 떠났습니다. 왕 셰프는 두 번째로 지글나라에 갔어요. 저는 골고루 나라에서 온 왕 셰프입니다. 채소를 구하러 왔습니다. 뭐라? 채소? 채소는 맛이 없잖아. 창고에 잔뜩 있으니 마음껏 가져가시게. 지글나라 사람들은 튀김만 먹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새우튀김, 닭튀김, 오징어튀김. 그러고 보니 여왕님과 신하들은 배가 볼록 나와 있었어요. 왕 셰프는 창고로 갔어요. 단호박과 고구마를 트럭에 가득 실었어요. 그리고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채소튀김을 만들었어요. 여왕님께 드릴 선물이었어요. 오,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무엇으로 만들었나? 모두 채소로 만들었습니다. 지글나라 여왕님은 채소 맛에 푹 빠졌어요. 왕 셰프는 뿌듯한 마음으로 지글나라를 떠났어요. 왕 셰프는 숲속을 달리다가 커다란 동굴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굴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요. 크크, 이게 무슨 냄새지? 그리운 냄새. 맞아, 우리 채소 냄새야. 여기가 먹보괴물들이 사는 곳인가 봐. 왕 셰프는 서둘러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는 채소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먹보괴물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채소를 내던졌어요. 아이고, 채소 정말 맛이 없네. 맛있다고 하길래 훔쳐왔는데 정말 맛이 없어. 이건 맵고, 아이고, 이건 너무 써. 퇴.
왕 셰프는 목보 괴물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목보 괴물님들. 저는 왕 셰프랍니다. 제가 채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목보 괴물들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왕 셰프를 훑어보았어요. 맛있는 채소 요리라고? 좋아, 그럼 한번 만들어봐. 대신 맛이 없으면 혼이 날 것이야. 대신 맛이 있으면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왕 셰프는 뚝딱뚝딱 채소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구아구 냠냠냠냠. 시금치 피자가 이렇게 맛있다니. 파프리카 샐러드도 정말 맛있어. 기분이 좋아진 목보 괴물들은 왕 셰프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골고루 나라에서 왔답니다. 채소를 다시 가져가도 될까요? 여러분이 드실 채소는 남겨둘게요. 목보 괴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드디어 왕 셰프가 골고루 나라로 돌아왔어요. 채소를 한가득 싣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어요. 공주님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왕 셰프 만세! 채소 만세! 골고루 나라 사람들은 오랜만에 채소를 실컷 먹었어요.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채소를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좋은 영양소가 많으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응가도 잘 나오고 피부도 예뻐진대요. 키도 쑥쑥 크고 뼈도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답니다. 5번째 이야기, 그까지 주사 따위. 엄마가 맛있는 돈가스를 사준대요. 나는 신이 나서 쫄랑쫄랑 따라갔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2층으로 올라가는 걸까요? 돈가스 가게는 1층인데. 엄마는 정말 너무해요. 글쎄, 돈가스는 독감 예방 주사 맞고 사주신대요. 의자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난 손바닥이 축축해지고 뱃속이 싸해졌어요. 자꾸 오줌도 마려웠어요. 정민수, 들어오세요. 심장이 물고기처럼 파닥거렸어요. 열도 없고 바로 주사 맞으면 되겠네요. 간호사 누나가 주사기를 들고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 팔에 알코올솜을 문지르고는 주사기를 들었어요. 뾰족한 주사바늘이 번쩍. 으악! 도망치고 싶어. 난 달리기라면 항상 1등이에요. 치타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주사기는 절대 날 못 쫓아올 거예요. 난 숨바꼭질도 잘해요. 원숭이보다 잽싸게 숨을 수 있어요. 주사기는 절대 날 못 찾을 거예요. 난 변장도 잘해요. 주사기는 절대 날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딱 걸리고 말겠죠? 할 수 없어요. 이제 주사기랑 대결하는 거예요. 먼저 아빠한테 배운 권투 실력을 보여줄 거예요. 왕펀치 공격 파바박. 이번에는 새로 배운 태권도다. 돌려차기 얍. 마무리는 공포의 조르기. 이제는 꼼짝 못하겠지. 주사 따위 별거 아니야. 이제 끝장을 내주지. 주사기 바늘만 빼면. 하하하하. 따가워. 이야,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주사를 맞는 아이는 처음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엄마도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엄마,
이제는 정말 돈가스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 그래. 몸이 아프면 끙끙 참지 말고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아야 해. 그리고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선생님이 들려드리는 동화 잘 들어보았어요? 벌써 잠이 든 친구들도 있네요. 선생님과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동화로 만나도록 해요. 굿바이. 잘 자요.